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요즘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문제인데, 이 강의를 들으실 때쯤 되면 코로나가 사라졌는지 아니면 그때까지 기승을 부릴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튼, 각설하고요. 건강 조심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교육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코로나에 걸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7장에서 색상하고 배경을 위한 CSS의 스타일을 쭉 살펴봤죠. 그죠? 실습도 하면서, 그죠? 이번 8장에서는 우리가 레이아웃을 위한 스타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아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렇게 웹페이지가 있으면 어떤 요소는 여기다 두고 어떤 요소는 여기다 배치하고 어떻게 배치할 건가라는 그러한 게 바로 레이아웃입니다. 이 레이아웃을 위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어떠한 CSS 스타일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잠깐 막 언급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 박스 모델이다. 그리고 뭐 마진하고 패딩, 그죠? 폐암마바 그런 거. 그리고 테두리 관련 우리들 좀 했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보면 될 거고요. 특히 박스 모델을 우리가 인라인 형태로 바꾸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내용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 좀 알고 명확하게 알고 이제 9장에서 이제 포지셔닝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뭐 릴레이티브라든지 스테이틱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여기서 알고 들어가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보면 자, CSS와 박스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CSS와 박스 모델. 박스 모델이라는 이름만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아하,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박스 형태의 모델이고요. 이 박스 모델의 형태들이 모여가지고 웹 문서를 거의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런 백박스 안에는 우리가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뭡니까? 패딩 보더, 패딩 박스, 보더 박스, 그리고 컨텐트 박스,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그거를 또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크롬에서 검사 도구를 이용을 해서 요게 이제 보더가 5픽셀 들어갔다. 그리고 마진이 몇 픽셀 들어갔다. 패딩이 얼마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크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박스 모델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블록 레벨 요소와 인라인 레벨 요소가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한 태그들은 우리가 다 배웠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지나가면서도 블록 레벨 요소다, 인라인 레벨 요소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태그에만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태그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봤던 거였고요. 이제 그 요소들이 이제 와서 박스 모델 요소였구나, 아니면 인라인 레벨 요소였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이제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레이아웃을 잡아 나가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블록 레벨 요소는요, 우리가 요소를 삽입을 했을 때 혼자 한 줄을 다 차지하는 요소. 예를 들면 우리가 h1 태그, 이 제목 태그를 줬다면 이 제목 태그 우리 클릭했을 때 크롬에서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이 영역이 다 잡아먹고 있었죠. 그죠? 이게 바로 블록 형태로 쌓인다고 해서 블록 레벨 요소라고 해요. 아니면 이런 div 태그도 마찬가지고 문단 태그, 문장 태그인 p 태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 얘는 요소의 너비가
브라우저를 끝까지 다 먹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한 블럭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0%다 먹어요. 그래서 블록 레벨 요소는 이렇게 요소가 블록 형태로 레고 블록처럼 블록 형태로 이렇게 쌓인다고 해서 우리가 블록 레벨 요소라고 칭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블록 레벨 요소에서는 보통 우리가 보면 뭐 p 태그라든지 ul 태그 목록 리스트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리고 폼 태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평선 hr 태그, 그리고 테이블 태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블록처럼 쌓인다고 해서 그거를 블록 레벨 요소라고 칭을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상기를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블록 레벨 요소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이제 옆으로 쭉 이렇게 라인 형태로 이렇게 딱 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라인 레벨 요소가 되는데요. 얘는 줄을 차지하지 않고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 뭐 예를 들면 이미지라면 이미지, 아니면 글자면 글자, 그리고 여기 뭐 B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스팬도 있을 거고,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텐츠 영역만큼만 차지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다른 요소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요소들이 바로 인라인 레벨 요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예제가 하나 있는데, 자, 뭐 이렇게 시간이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요 놈은 블럭이에요. 요까지 다 차지하거든요. 블록 레벨 요소고, 그 다음에 p 태그 요까지도 블록 레벨 태그입니다. 근데 이 p 태그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거는 전부 다 100%를 차지하겠지만 이 스팬 태그 안에 있는 이 내일을 꿈꾸어라 라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스팬 태그, 즉 인라인 레벨 태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아이디 속성자나 우리 선택자 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스타일을 따로 입힐 수도 있죠. 해봤으니까. 그죠? 그게 바로 인라인 레벨 요소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봤던 뭐 줄바꿈 하는 BR, 그것도 인라인 레벨 요소고, 그리고 라벨도 마찬가지고요. 버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풋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박스 모델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나오는데요. 자, 박스 모델은 실제 콘텐츠 영역, 그리고 패딩은 우리가 패안 마바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패안, 그래서 얘는 안쪽 여백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패딩, 그리고 박스의 테두리, 보더가 되겠죠. 그리고 마진은 바깥 여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글이 들어가고 이제 컨텐츠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요 사이, 그죠? 요 사이가 이제 패딩이 되죠. 안쪽 여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끈 게 보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테두리 밖으로 요쪽 요거, 그죠? 요게 바깥 여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테두리가 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 뭐 이렇게 쭉 해서 헤드 래퍼 해서 헤더 태그 들어가 있고, 여기에 섹션 태그 안에 지금 아티클 태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아티클 태그 안에 지금 p 태그로 잡혀져 있죠. 이거 박스 모델이다. 그죠? 블록형이다. 그죠? 그래서 블록 모델이다 보니까 가보면 이게 이제 실제 컨텐츠 영역이 되고, 그 다음에 패딩 맞죠? 패딩.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더가 들어가고, 그리고 바깥 여백, 마진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따로 우리가 이렇게 주지 않으면, 스타일을 주지 아니하면 컴퓨터가 아니죠. 브라우저가 알아서 컴퓨티드 계산해서 넣어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하나씩 확인을 실습을 할 때 해보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박스 모델이고, 박스 모델에서 구성하는 영역은 실제 컨텐츠, 그리고 패딩, 그리고 테두리, 그리고 마진의 요소로 구성이 된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 속성, 앞에서 우리가 좀 봤는데요. 우리가 디스플레이 이거 많이 봤는 몇 번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가 이제 비로소 우리가 UL이나 OL 태그 있잖아요. 이 목록 태그들은 전부 다 블록 레벨 요소인데요. 이 블록 레벨 요소를 우리가 디스플레이 속성에서 이렇게 블록 형태로 쌓이지 않고 인라인 형태로 바꿀 때 우리가 인라인을 한번 써본 적이 있죠. 그래서 얘는 거의 통상적으로 블록 레벨 요소를 인라인 레벨 요소로 바꾸거나 혹은 인라인 레벨 요소를 블록 레벨 요소로 바꾸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게 달라요. 이거의 속성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값에는 none이 있고요, 컨텐츠가 있고, 블락, 인라인 블락, 테이블 셀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자 디스플레이 블락과 디스플레이 인라인,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이라는 값인데요. 자, 블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해당 요소들을, 자 요렇게 지금 보시면 지금 요거 ID 선택자 블락 썼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미지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했어요. 원래 이미지 태그는 인라인 요소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갖다 붙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를 지금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때려버렸죠. 그러면 이제 마진을 여기에 10픽셀 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림이 원래 3개가 가로로 와서 붙어야 되는데 블락을 줬기 때문에 세로로 이렇게 레고 블록 쌓듯이 쌓여졌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인라인은 이거의 반대죠. 예를 들어서 내부의 태그 안에 자시 하위 태그죠, 그죠? UL 태그 안에 li 태그는 보통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블록 레벨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디스플레이 인라인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옆으로 붙어버리죠. 맞습니까? 이렇게 붙어버리는 형태가 되는 게 바로 요거와 반대인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가느냐 인라인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블락 형태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쭉 붙어서 이렇게 나오느냐, 그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블록 레벨 요소를 인라인 레벨로 지정하는 게 바로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라는 속성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라는 게 여기 있죠, 그죠? 이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는 인라인 레벨 요소로 이렇게 배치를 해요. 배치를 하되 얘는 결국에는 박스 모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블록 레벨 속성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정을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내부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인라인 블락 형태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 인라인 블럭이라는 이 속성 값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한번 볼게 어떤 거냐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속성에 none이라는 게 있었어요. none은 해당 요소의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 안 되게끔 만들어요. 우리 옛날에 블록 레벨 요소에서 우리 블릿 없애는 거 디스플레이 뭐죠?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었나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none으로 주면 그 블록을 없앴지만 이거는 디스플레이는 아예 자체 해당 요소 자체를 화면에 아예 안 보내요. 공간도 차지하지 않게끔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기타 디스플레이 속성 값들이 있는데 inherit 이거는
inherit는 상속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상위 요소의 디스플레이 속성은 그대로 상속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테이블, 인라인 테이블, 테이블 로우 그룹 뭐 등등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안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굳이 이걸 보고 뭐 외워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들을 하는데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것일 뿐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표를 가지고, 테이블 표를 가지고, 테이블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의, 그것을 이루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화면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골라서 원하는 대로, 태그를 주면, 우리가 마치 뭐뭐를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 뿐이지 굳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필요하면 찾아서 쓰면 되는 거죠.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 블락이냐 아니면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냐 아니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이게 가장 우리가 중요한데 얘는 왜 중요하다고 하면 두 가지 요소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얘는 인라인을 되고 또 블럭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럭 레벨에 해당하는 CSS를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을 시킬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겁니다. 상당히 좀 유용한 거죠. 알겠죠?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거 테이블은 좀 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필요하면 찾아서 같이 한번 해보면 되는 것이고요. 뭐 필요 없다면 넘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박스 모델이 이제 뭔지는 아시겠죠? 박스는 우리가 이렇게 항상 무엇인가를 쌓잖아요. 그죠? 박스를. 그런 것처럼 쌓이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쭉 이제 가로로 붙이는 형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나 아니면 인라인 블럭이라는 속성 값으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너무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속성인데요. 테두리 속성은 우리가 너무나 앞에서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읽어봐도 넘어가도 될 겁니다. 자, 보더 스타일 속성에서 기본값이 원래 none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더를 지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그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테두리를 그리기 위해서는 맨 처음 테두리를 그리기 위해서는 맨 먼저 테두리 스타일부터 지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테두리 스타일이라는 거는 솔리드냐, 닷디드냐, 아니면 뭐 대시드냐, 뭐 이런 것들, 뭐 히든도 있고, 뭐 더블도 있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바로 대시드는 안 봤네요. 닷디드 봤고요. 그리고 솔리드 봤고, 그리고 더블 봤죠. 우리 줄 두 칸 이렇게 끊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세 가지 하고 더블 정도 쓰는데 자 스타일 보더 스타일을 이렇게 하면 그냥 실선 형태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닷디드는 다시 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식을 하는 거고 대시드는 선으로 된 점선입니다.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그죠? 예, 요렇게 우리가 이런 걸 쇠선이라고 하던가요? 뭐 여튼 뭐 저도 정확하게 명칭을 뭐 저는 필요에 따라서 저는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잘 안 쓰기 때문에 예. 여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너는 테두리가 나타나지 않고 기본값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히드는 테두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버더 컬랩스에서 자, 우리 컬랩스하고 컬랩스 이거는 뭐였어요? 우리 보더 컬랩스에서 컬랩스하면 이거는 우리가 다른 테두리도 표시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컬랩스 속성은 여러 개의 선을 이렇게 있다면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보더 컬랩스 속성이었잖아요. 그죠? 앞에서 몇 번 나왔었습니다. 이거. 그죠? 예. 그 다음에 대시드는 점선이었고요. 대시드는 뭐 쇠선 같은 짧은 선이었어요. 그리고 점선은 닷디드. 더블은 해보셔서 아시다시피 이중선, 겹선으로 표시하는 거고. 그리고 이 두 선 사이의 간격은 보더 위드스, 굵기, 그죠? 이거 우리 선의 굵기 있잖아요. 그걸로 지정을 하고. 자, 그루브는 테두리를 창에 조각한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이는 역할을 요거 아시죠? 요거 아시겠죠? 그리고 인셋은 역시 뭐 컬랩스가 세퍼레이트일 경우 박스 테두리가 창에 박혀 있는 것처럼 표시되고, 이게 컬랩스일 경우에는 그루브와 똑같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쳐보면 와닿으니까요. 이거 지금 줄줄이 외울 필요 절대 없다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보더 컬랩스 세퍼레이트 경우에 아웃셋은, 자, 이거는 테두리가 창에서 튀어나오는 거고, 이건 박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리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테두리가 창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자, 솔리드는 제일 많이 쓰죠. 이런 점선이 될 겁니다. 실선이 될 거죠. 자, 그래서 뭐 저는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거 인셋 그리고 아웃셋 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꾸밀 때도 뭐 액자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꾸밀 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도 옛날 개발자인가 봅니다. 그런 것들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토샵이나 이런 걸 이제 빌어서 우리가 좀 하죠. 아니면 이미지를 따서 이미지로 때려 넣든가, 그죠?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봤던 보더 위드스. 얘는, 보더 위드스의 속성 값이 한 개라면, 예를 들어서 보더 위드스 이렇게 우리가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더하고 원 픽셀 뭐 이런 식으로 줬잖아요. 그게 보더 위드스였어요. 그걸 또 다 보더 위드스, 스타일, 그리고 컬러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이 보더 속성을 썼던 거였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보더 위드스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 픽셀 이렇게 줬으면 이게 네 방향 다 얻어먹는 거죠. 네 방향 다 투 픽셀로 가겠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두 개라면 좌우 하나, 상하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ig은 좌우 하나, 상하 하나인데 상하 하나가 먼저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sig 해서 이거는 굵다라는 뜻이죠. 굵게 표식을 했고 아래 위로. 그리고 좌우는 thin 해서 얇게 표시가 됐죠. 그리고 top, right, bottom, left 형태로 우리 이거 각도할 때 했어요. 각도할 때. 자, 이게 0도라면 시계 방향으로 디그리가 우리 그라데이션 할 때도 잠깐 했었는데 이렇게 돌죠. 그래서 4개라면 top, right, bottom, left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는 윗부분에 상당히 얇게 5픽셀이면 상대적으로 얇으니까 여기에서는 10픽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는 15픽셀 이렇게 굵게 될 거고, 이거는 20픽셀 더 굵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보드 컬러가 있었죠. 컬러는 탑, 라이트, 레프트, 뭐 바텀, 아니면 그냥 보드 컬러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역을 지정하는 거에 따라서 색상을 달리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div가 하나 있다라고 봤을 때, 자, div에서 안에 뭐 박스, 클래스 선택자로 박스가 2개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보더 스타일 대시드 하니까 얘는 선으로 된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께 2픽셀 이렇게 있고, 한 놈은 레드, 그죠? 그리고 또 한 놈은 블루,
이렇게 표식을 했기에 지금 이와 같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볼까요? 자,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더 속성을 썼는데, 이거는 보더 스타일과 두께, 색상 등을 묶어서 표기하는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보더 스타일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보더 두께 그리고 색상을 주는 형태로 우리가 가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탑도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걸 사각형으로 이렇게 달리 줄 수 있기 때문에 색깔을 다르게 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르게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예제를 한번 보죠. H1P도 박스 모델이고요. 그래서 H1에서 이렇게 박스 모델이 있는데 H1 같은 경우는 제목 태그다 보니까 이까지 끝까지 다 차지하고 요까지 지금 이렇게 영역을 먹고 있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패딩에서 5픽셀을 안쪽으로 좀 줬고요. 그 다음에 보더 바텀에다가 이게 보시면 3픽셀을 줬네요. 그죠? 3픽셀 주고 그레이겠네요. 이거는 회색 맞죠? 그리고 솔리드해서 이렇게 껐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P 태그는 역시 패딩을 안쪽으로 10픽셀을 줬고요. 그 다음에 보더를 2픽셀에서 닷디드에서 점선으로 줬어요. 그리고 나서 블랙으로 색깔을 줘가지고 이렇게 표식이 되었다 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뭐 썩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우리가 늘 해왔던 이거는 보도 속성이다 보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더 라디우스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비로소 박스의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레프트 라디어스, 탑 레프트 라디어스면 어디에요?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탑 라이트는 이쪽이 되고 바텀 레프트는 이쪽이 되고 그리고 바텀 라이트는 이쪽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딱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굴곡선 있게끔 이렇게 좀 표식을 하면 뭔가 딱딱한 것보다는 이게 좀 덜 딱딱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싶을 때 우리가 보더 라디어스 속성을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이거 10픽셀 정도 줘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때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있죠. 이렇게 있으면 자 뭐 클래스 선택자로 라운드가 있으면 이게 라운드겠네요. 그죠? 그래서 보더 2픽셀하고 솔리드 레드 줬는데 이 BG에서 이제 샵 BG 이렇게 있죠. 그죠? 이거는 ID 선택자로 되어 있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URL에서 가지고 왔고 이거는 반복하지 않고요. 그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사이즈 이렇게 있어요. 커버. 이건 영역 다 채우는 거였잖아요. 그죠? 영역 다 채우기 위해서 여기다가 안에 딱 넣는데 여기에서 뭐 했어요? 보더 라디어스라는 성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요, 엄밀히 말하면 원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점. 그래서 이거는 레프트, 탑, 레프트, 뭐, 탑, 라이트 이런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다 적용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원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만큼. 원을 그리다 보니까 여기가 둥그러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보더 라디어스의 라디어스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보더 라디어스 속성에 이어서 이거는 이제 가로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 이런 식으로 줬다면 우리가 가로 반지름하고 세로 반지름을 함께 지정을 하면 이렇게 약간 타원의 형태로 그죠? 타원의 형태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클래스 선택자로 되어 있어서 라운드 1은 보더 탑 레프트니까 이쪽이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100픽셀과 X가 100, 그죠? Y가 20 이렇게 돼서 이렇게 껐는 거예요. 그죠? 크기가 다르면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완전
정원처럼 안 보이고 약간은 엘립스 타원 형태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근데 50, 50을 줬다라는 것은 이거는 거의 둥글겠죠. 그죠? 요런 형태로. 자, 요런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더에서 보더 라디어스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둥글게도 만들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때에 따라서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섀도우가 나오는데요. 이 박스 섀도우는 우리가 앞에서 섀도우 어디서 봤습니까? 그렇죠. 텍스트 관련 스타일에서 우리가 텍스트에다가 섀도우를 입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가로, 세로, 번짐 정도, 그리고 뭐였습니까? 색상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박스 섀도우에서는 선택한 요소의 그림자 효과를 낼 때 우리가 뭐 PPT나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엑셀이나 이런 거에서 그림자 효과 많이 내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웹에서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평거리는 그림자의 수평 옵셋 거리, 수평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양수는 당연히 오른쪽이고 음수는 제가 왼쪽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죠? 수직은 마찬가지로 옵셋거리 세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는 거고, 양수면 아래, 그죠? 음수면 위라고 했죠. 그거는 우리 텍스트 스타일에서 살펴봤던 텍스트 섀도우하고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흐림 정도가 나오는데요. 블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값을 생략을 하면 0을 기본값으로 해 진한 그림자를 표시를 하고, 요거 텍스트 섀도우에서는 이게 없었는데, 그죠? 번짐 정도만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값이 커질수록 부드러운 그림자를 표시하며, 음수 값은 얘는 흐림 정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음수 값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얘는 나타낼 수 있으면, 나타내기 싫으면 0으로 하면 되는 거고, 맞죠? 예. 여튼, 그리고 번짐 정도는 그림자가 얼마나 몇 픽셀만큼 퍼져나갈 것인가 라는 걸 보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번짐 정도는 우리가 좀 박스보다 당연히 커지겠죠. 이제 그림자의 번짐 정도니까. 그죠? 반대로 음수 값이면 모든 그림자가 모든 방향으로 축소되어 보인다. 축소돼서 보이면 뭐 결국엔 안 보이겠죠. 그래서 기본값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그림자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공백을 구분해서 여러 개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옵션 값이며 기본값은 현재 글자 색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인셋. 이 키워드와 함께 표시를 하면 안쪽 그림자로 그립니다. 솔직히 좀 이건 안 해봤어요 제가. 아무튼 요렇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박스 1, 2가 클래스 선택자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자, 박스 1을 한번 보세요. 자, 가로가 2픽셀 양수예요. 그러면 일단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죠? 오른쪽으로 왔어요. 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위로 가겠다, 그죠? 그래서 위로 왔어요. 그리고 5픽셀 뭐예요? 흐림 정도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약간의 흐림이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0픽셀. 0픽셀은 뭐예요? 그렇죠. 번짐 정도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블랙. 색상이 블랙으로 됐고요. 요거는 어때요? 5픽셀, 5픽셀을 하니까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갔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흐림 정도가 15나 됐어요. 15로 이렇게 쭉 퍼졌네요. 그죠? 퍼지고, 그 다음에, 번짐 정도가 5픽셀로 이렇게 퍼졌고, 그 다음에 흐림 정도, 그죠? 얘를 15픽셀 주니까 많이 흐려졌죠. 그죠? 많이 흐려졌어요. 검은색에 비하면 많이 흐려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타내는 색상을 그레이로, 회색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이게 이제 박스 섀도우 속성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익숙해질 필요가 어느 정도 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진하고 패딩하고 원형 그라데이션. 이거 아니군요. 이게 제가 좀
앞에 그 뒤에 걸 안 뺐군요. 그럼 이거 마진하고 패딩 이 부분은 하고 끝내죠. 우리 이미 알잖아요. 자, 마진 뭐예요? 폐암마바 바깥여백이에요. 바깥여백. 그죠? 현재 요소 주변의 여백. 그죠? 이렇게 요 제일 끝에 있는 게 마진이에요. 마진.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보더. 그 다음에 여기는 패딩.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는 백분율 뭐 오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토는 디스플레이 속성에서 지정한 값에 맞게끔 적절한 값으로 자동으로 브라우저가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너비나 높이가 값을 픽셀이나 센티미터 단위와 같은 수치로 지정한다. 마진 픽셀, 10픽셀 이렇게 준 거고 이거는 많이 해봤다 그죠. 그리고 박스 모델을 포함하고 있는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이제 너비나 높이 값을 지정하는 거 어차피 상대적으로 지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마진이 역시 한 개라면 모두 다 되고 두 개라면 상하 좌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위아래 마진 좌우 마진 그리고 마진의 속성값이 세 개라면 마진 값은 항상 마주보는 값이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30을 줬어. 그 다음에 여기 왔네요. 그럼 윗마진은 30, 아랫마진은 뭐예요? 20, 좌우 마진이 2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아랫마진은 50이 되는 거죠. 그럼 얘 뒤에 없죠. 그럼 동일하게, 예, 이거 좌측이고, 이 우측도 20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통상 이렇게 안 씁니다. 이거, 이렇게 써봐야 뭐, 사람의 가독성만 떨어뜨리죠. 그리고 쓸라 그러면 또 4개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시계 방향으로 top, right, bottom, left 순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30 하고 그냥 50 이렇게 두 개만 잡고 그냥 끝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좌우가 위아래가 30이고 좌우가 50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진 속성을 여기다 그려놨는데 한번 보시죠. 박스 1에다가 30, 50, 30, 50 좋죠. 그러면 좌우에서 어떻게 됐어요? 위아래가 먼저 되죠. 그죠? 그래서 위아래 30, 그리고 좌우 50.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요거는 4개 다 50.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30, 5, 10, 그리고 여기는 5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 30, 위는 30, 밑에는 10, 좌우는 5, 이렇게 마진이 먹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박스라는 놈한테 위드스 200, 하이츠 300 이렇게 줬네요. 그래서 여기에 DIV가 아마 DIV 같은데요. 이렇게 잡아놓고 백그라운드는 자, 샵 RGB에 가깝네요. 그죠? RGB에 가깝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진을 0 하고 오토를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알아서 마진을 잡아달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진하고 그 패딩을 할 때 그나마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F12번을 누르면 그죠? F12번을 누르면 그놈이 안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마진이 이제 중간에 이제 0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진 같은 경우는 0하고 이제 오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상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탑하고 바텀은 제로로 두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오토는 뭐예요? 마진 레프트하고 마진 라이트를 하면 이거는 브라우저의 창의 너비 값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뀌더라도 항상 오렌지 이 색상 이 값은 이 박스라는 이놈 영역은 고정되게 딱 중앙에 위치가 돼 있게 됩니다. 그 차이에요. 오토가 알겠죠? 오토는 항상 기존에 사용자가 해놨던 대로 가는데 이게 페이지가 웹페이지가
축소, 확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항상 중앙 자리를 잡고 마진도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패딩 속성인데요. 자, 패딩은 컨텐츠 영역과 우리 콘텐츠 영역 글 쓰는데 맞죠? 여기 영역에 테두리 사이, 테두리 주는데 우리 안쪽 여백이죠. 그죠? 이렇게 줬다. 이게 바로 이제 패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패딩 탑도 줘보고 패딩 바텀도 줘보고 마진 바텀도 줘보고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요거 보시면 대부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div에다가 위드스 200 다 똑같이 200 줬어요. 그리고 하이츠는 뭐 알아서 잡아달라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 줬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으로 했어요. 그래 가로로 배치하라고 했고, div가 그거잖아요. 블록 레벨 요소니까 이거 인라인 블록으로 가로로 배치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진을 15픽셀로 다 이렇게 줬네요. 그리고 박스 1, 2, 3에 지금 마진을 이렇게 줬는데 지금 패딩을 한번 보세요. 패딩을 보니까 10, 이거는 뭐가 10이라는 거예요? 위아래가 10이라는 뜻이죠. 그죠? 여기가 10이에요. 10. 그리고 이거 30이죠. 그죠? 좌우. 그 다음에 이거는 10, 30 이러니까 당연히 얘하고 똑같죠.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는 4개 다 10이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안쪽 여백이 전부 다 10이죠. 요것도 10이고 요것도 10이고 요것도 10 픽셀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안쪽 여백 패안 마바만 기억하시면 헷갈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이고요. 패안 마바 아시겠죠? 요거를 잊지 않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백 조절 속성까지 다 마무리를 했어요. 뒷부분은 요거는 제가 잘못 지난 걸 이제 하다가 놔뒀네요. 요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제가 없앨게요. 자, 여튼 요렇게 해서 우리가 뭐죠? 이 관련된 우리가 했던 그 뭐죠? 이게 했던 게 기억이 또 안 나네요. 그죠? 레이아웃을 위한 이 관련된 스타일들을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뭐 레이아웃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거는 블록, 인라인, 레벨 요소를 구별을 할 줄 아실 것. 그 다음에 박스 모델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까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속성에서 중요한 블락, 인라인 블락,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더 스타일은 이제 계속 써왔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더 위드스, 보더 컬러, 그리고 보더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 그리고 라디어스는 둥근 테두리를 만들 때, 그 다음에 보더 라디우스를 정조준하지 않고 약간의 타원 형태로 하려 그러면 우리가 가로 세로 크기를 주면 되더라 라는 걸 알았고, 박스 섀도우도 우리가 한번 봤고요. 그죠? 그리고 마진하고 패딩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았네요.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거는 하나의 이론으로 마치고요. 이제 이어서 지속적으로 요거에 관련된 예제들을 쭉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